오늘 업계에서 퇴출될 각오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췌장암 증상이 없으니 알 수가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조 증상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제대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확히 몰라야 병원이 돈을 벌거든요. 지금 이 습관을 그냥 넘기면 몇 달 뒤엔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고 체중이 조금씩 빠지는데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며 넘어가고 계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가볍게 여기시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저는 20년간 췌장 질환의 초기 신호를 연구해온 박사 김민규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들을 추적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췌장에서 보내는 신호는 너무나 조용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 위장 뒤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장기들은 이상이 생기면 비교적 빨리 신호를 보내는데 췌장만큼은 정말 조용합니다. 이게 바로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이기도 하죠.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신호를 놓치면 대응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선택지도 좁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용하다는 게 신호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채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 거죠. 소화가 안 되면 체한 거라 생각하고 체중이 줄면 다이어트가 된 거라 좋아하고 등이 아프면 근육통이라 여기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런 단순해 보이는 증상들이 실제로는 췌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시거나 가족 중에 췌장 질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소화 불량이나 체중 감소가 췌장 문제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넘어가기엔 너무 위험한 신호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연구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추적해온 췌장암의 8가지 초기 증상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증상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언제 전문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인 행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들은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혹시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계속되거나 밥맛이 떨어지거나 등이 자꾸 뻐근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요즘 이런 변화 느끼신 분 계신가요? 얼마 전 한 지인 58세 정은자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은자님은 몇 달 전부터 등이 뻐근하고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주변에서도 다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고 파스만 붙이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체중을 재봤는데 갑자기 3kg 이상이 빠져 있더래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고 운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살이 빠지니까 처음엔 좋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동시에 식욕도 떨어지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잘 안 들어가는 게 느껴지셨답니다. 이쯤 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그제야 정은자님은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언제 통증이 오는지, 얼마나 심한지, 체중은 얼마나 변하는지, 식사는 얼마나 하는지를 꼼꼼히 적어 보셨어요. 그냥 느낌으로만 알던 걸 글로 적어 놓으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은 주로 밤에 심했고 식사 후에도 불편함이 있었고 체중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이 기록을 들고 전문 기관을 찾아가셨고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 단계에서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적절한 관리를 시작할 수 있었죠. 정은자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몇 달 더 지나서야 알았을 거고 그때는 이미 많이 진행됐을 거라고요. 단순히 기록하고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작은 증상들을 그냥 넘기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정은자님처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몸 상태를 기록하고 확인하는 습관만 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과 같은 건강 정보를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몸 상태를 기록하는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은자님의 사례가 그걸 증명하죠.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췌장암과 직접 연결되는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위험한 신호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췌장이 보내는 8가지 경고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두시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살이 빠진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3개월 안에 원래 체중의 5% 이상이 줄어들었다면 이건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0kg이셨던 분이 3개월 만에 66kg 이하로 떨어졌다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췌장 기능이 저하될 때 90% 이상에서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가 줄어들면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먹어도 영양분이 몸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식욕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먹는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62세 김은호님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김은호님은 특별히 운동을 늘린 것도 아니고 식사를 줄인 것도 아닌데 2달 만에 4kg이 빠졌어요. 처음엔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셨죠. 주변에서도 다들 젊어 보인다고 칭찬했고요. 그런데 계속 체중이 줄어들고 기운도 없어지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결국 검사를 받으시고 췌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셨는데 그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옷차림으로 체중을 재보세요. 아침에 화장실 다녀온 직후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수첩이나 휴대폰에 꼭 기록해 두세요. 한두 번째는 걸로는 패턴을 알 수 없지만 몇 주간 기록을 쌓아두면 추세가 보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이어트나 운동 없이 살이 빠진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다음은 밤에 심해지는 등 통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이 아프면 그냥 근육통이나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는데 췌장 문제일 수도 있어요. 췌장은 우리 몸 깊숙이 척추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통증이 등 쪽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밤에 누워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서울대 연구팀에서 췌장 질환을 가진 분들을 조사했더니 67%가 야간 통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밤만 되면 등이 쑤시고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앞으로 몸을 숙이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똑바로 누우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5세 정우성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처음엔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몇 달이 지나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러다가 다른 검사를 받아보니 췌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다행히 조기에 원인을 알게 돼서 적절한 관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3일 정도만 통증이 언제 오는지, 얼마나 심한지, 어떤 자세에서 더 아픈지 간단히 메모해 보시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적어두면 패턴이 보여요. 특히 식사 후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누워 있을 때 더 아프다면 반드시 전문 기관에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 등 통증이 밤에 더 심해지는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식욕 저하와 피로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갑자기 밥맛이 없어지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보기 싫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어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식욕도 떨어지죠.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 췌장 질환 초기 증상을 분석했는데 피로와 식욕 저하가 초기 단계에서 60% 이상 나타났다고 합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만성 피로가 계속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69세 박나리님은 어느 날부터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껍고 억지로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고 불편했대요. 그러다 보니 먹는 양이 점점 줄어들고 체중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피로도 심해져서 낮에도 자꾸 눕게 되고 외출도 하기 싫어졌죠. 가족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검사를 권했고 그때 췌장 문제를 발견하셨습니다. 식욕 저하는 2주 이상 지속되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음식 냄새가 불편하거나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는 몸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밥맛이 떨어지고 피로가 오래 가나요? 네 번째, 소화 불량과 복부 팽만입니다.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한 건 누구나 가끔 겪는 증상이죠. 하지만 이런 증상이 계속되고 평소 잘 먹던 음식도 소화가 안 된다면 췌장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줄어들면 음식, 특히 지방을 제대로 분해할 수 없게 됩니다. 국립의료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소화불량이 조기 진단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 사례가 3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위장 문제려니 생각하고 소화제만 먹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소화불량과 함께 다른 증상들, 예를 들어 체중 감소나 피로 같은 게 동반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60세 김명수님은 평소 소화가 잘 되는 편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늘 먹던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었대요. 트림도 자주 나오고 배에서 꾸르륵 소리도 많이 났죠. 처음엔 소화제를 먹으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약을 먹어도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검사를 받아보니 췌장 효소 분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식사 후 어떤 증상이 있는지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스가 자주 차는지, 배가 팽팽하게 부푸는지, 변의 색깔이나 모양이 평소와 다른지 관찰해 보세요. 특히 변이 기름지고 물에 뜨거나 색이 연한 회색빛을 띈다면 지방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50세 이상에서 새롭게 생긴 소화불량은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소화제가 잘 듣지 않는 느낌이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황달입니다. 피부나 눈의 흰 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이죠. 췌장 머리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담즙의 흐름이 막혀서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혈액으로 역류하게 되고
그 성분이 피부와 눈에 쌓이면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황달과 함께 소변 색깔도 진한 갈색이나 콜라색으로 변하고 대변은 반대로 흰색이나 회색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전문 기관을 찾아가셔야 해요. 황달은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당뇨 증상입니다. 평생 혈당이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는다면, 특히 50세 이후에 처음 당뇨가 생겼다면 췌장 건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인데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 분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갑자기 갈증이 심해지고 소변을 자주 보고 체중이 줄어드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고 동시에 췌장 상태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당뇨가 있으신 분도 갑자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진다면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급성 췌장염 증상입니다. 갑자기 명치나 윗배에 심한 통증이 오고 그 통증이 등까지 뻗치면서 구토나 오심이 동반된다면 급성 췌장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급성 증상이 반복된다면 췌장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해 봐야 해요. 여덟 번째, 영상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이상 소견입니다. 다른 이유로 복부 초음파나 CT를 찍었는데 췌장에 혹이나 낭종, 염증 소견이 보인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영상에서 뭔가 보인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렇게 8가지 신호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전문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눈 흰자위나 소변색이 달라진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이제 이 신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생활 속 실천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이 영상의 핵심 정보이니 아주 조금만 시간을 내어 들어주시면 귀중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놓치시면 오늘의 영상은 안 들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췌장은 조용히 손상되기 때문에 예방 습관이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체중과 식사 기록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체중을 재고 그날 먹은 식사의 양과 종류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수첩 어디든 괜찮습니다. 처음엔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기록이 쌓이면 이상 신호를 빨리 알아챌 수 있고 전문가를 만날 때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췌장 건강에 정말 치명적이에요. 특히 흡연은 췌장암 발생 위험을 2배에서 3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금연을 하고 5년이 지나면 췌장암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금 담배를 끊으면 5년 후엔 위험이 확 낮아진다는 뜻이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음은 급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고 반복되면 만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양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채소와 과일 섭취입니다. 가공식품이나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은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가 특히 좋고 블루베리나 사과 같은 과일도 도움이 됩니다. 통곡물도 흰 쌀밥보다 훨씬 좋아요. 현미나 귀리, 통밀빵을 선택하시면 췌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할 때 채소 반찬을 절반 이상 채우는 습관만 들여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몸의 회복력도 약해집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 자는 게 가장 좋고 자기 전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피로도 덜 느끼고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오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아집니다. 다섯 번째, 정기 검사 루틴입니다.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권장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췌장 질환이 있었거나 흡연 경력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아집니다. 비용이 부담된다고 미루지 마시고 건강검진 항목에 꼭 포함시키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통증이나 피로를 절대 참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기록하고 기록이 누적되면 전문가에게 보여주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 하나 바꿔보시겠습니까? 체중 기록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금연을 결심하셔도 좋고 채소를 더 많이 드시기로 하셔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의 영상을 조금 놓치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지막 부분만 집중해서 들으셔도 오늘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췌장이 보내는 8가지 경고 신호 기억하시죠?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밤에 심해지는 등 통증, 식욕 저하와 피로, 소화 불량과 복부 팽만, 황달, 새로운 당뇨 증상, 급성 췌장염 증상, 그리고 영상 검사에서 발견되는 이상 소견까지 8가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면서도 그냥 위장 문제겠지, 나이 탓이겠지 하며 넘기십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상식이에요.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만 먹고 등이 아프면 파스만 붙이고 체중이 줄면 오히려 좋아하시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이런 증상들을 기록하고 패턴을 비교하고 전문가를 찾아가 정확히 확인하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 신호를 놓치면 대응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췌장암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회복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작은 변화를 빨리 알아채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딱 하나입니다. 2주간의 건강 일기를 쓰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체중을 재고 그날 먹은 식사량을 간단히 적고 통증이 있었는지, 대변 색깔은 어땠는지 한 줄로 기록해 보세요. 수첩에 적어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장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생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2주만 기록해 보시면 여러분 몸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기록을 들고 전문 기관을 찾아가세요.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기록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여러분 그리고 주변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버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췌장 건강이 걱정되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버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췌장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식단과 스트레스 관리법을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췌장에 좋은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가 췌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관리하는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